네, 테크수다 시간입니다. 최호석 기자 그리고 하경화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무엇입니까? 아이패드. 이렇게 큰 아이패드. 이야. 야, 이렇게밖에 안 커 보이는데. 이거보다 큰 거 같아. 이거보다. 자, 스펙부터 알고 갈까요? 12.9인치인데요. 말로만 들어서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처음 보는 사람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커? 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커요. 근데 신기한 거는 굉장히 얇게 만들었어요. 아주 얇게 만들어서 지금 아이폰 6S보다 0.2mm가 더 얇아요. 근데 가볍고 얇다고 해서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들었을 때 무거운 건 아닌데 기존의 아이패드가 주던 간편한 휴대성은 이미 해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는 제가 사용해본 iOS 기기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32-2048 해상도의 화질에서는 단점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아이패드 에어2에 처음 썼던 반사방지 코팅이 적용돼서 화면 보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근데 크고 무거워졌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처음 나왔던 아이패드랑 거의 무게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막 가지고 다니면서 캐주얼하게 막 쓸 수 있는 지하철에서 뭐 보고 이런 용도라기보다는 업무에 쓰는 용도, 네, 그런 용도로 보는 거죠.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몇 가지 바뀐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기능이라기보다는 다들 놀라는 부분이 오디오예요. 지금 오디오? 사운드가 왜요? 굉장히 오디오가? 좋아졌어요. 스피커가 지금 내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총 4개가 들어있어서 그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데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걸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쪽 밑에 이렇게가 베이스를 맞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이 하이와 미드를 맞는 식으로 굉장히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볼륨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잘 플레이하는 배드랜드라는 게임을 이걸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효과음들이 내 모서리에서 나는 소리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12.9인치 화면으로 iOS 9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에 다른 작업창을 띄워놓고서 뭐 오른쪽에 웹페이지에 사진을 띄워놓고 왼쪽 뭐 드로잉 앱에서 따라 그린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뭐 아이패드 프로라고 해서 뭐 새로운 기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이패드 프로 그 기기 자체로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iOS를 좀 새롭게 해석한 거라고 보거든요. 펜은 있지만 기존에도 블루투스나 뭐 여러 가지 뭐 키보드는 쓸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다시 이제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극단적으로 가보자라고 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A9 프로세서. 프로세서 거의 2배 빨라졌죠. 메모리도 애플이 굉장히 메모리에 인색한 편인데 4GB를 넣었어요.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PC 수준으로 일단 하드웨어를 맞추겠다는 얘기인 거죠. PC처럼 된 것 같다. PC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양을 보면 키보드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눌리는 키감이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일반 키보드랑은 다르게 이 안에서 이 그 탄성을 줄 수 있는 뭐 스프링이나 이런 메커니즘이 전혀 없어요. 그게? 두께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만든 건데 일단 키패드 자체가 좀 시원시원하고 널찍한 풀사이즈 키보드라서 오타가 좀 적게 나고 분리를 하면은 여기 이제 스마트 커넥터라고 여기 자석으로 단자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이 단자를 붙이면은 전원 공급도 받고 여기를 붙이는 작업으로 바로 페어링도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사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가격이 좀 싸진 않은 편이고요. 근데 이 커버를 이제 다 입혀 놓으면 거의 그 맥북 느낌이 나요. 크기는 아이패드가 오히려 더 크죠. 얘는 아이패드 중에서 가장 빨라요. 가장 고성능이고 얘는 맥북 중에서 좀 작은 편인. 뭐 그동안 그 얘기 많았잖아요. 아이패드와 iOS가 맥북을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직접적으로 대체한다기보다는 약간 겹치는 부분을 양쪽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이 녀석. 이 애플 펜슬이란 이 친구는 어떤 녀석입니까? 네, 이 애플 펜슬은 그 아이패드 프로에 완전히 딱 맞춰서 만든 스타일러스인데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약점도 굉장히 많은 제품이에요.
요 뒤에 뚜껑을 빼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운이 나쁘면 제가 한 달 안에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췄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점이 굉장히 많고 사실 가격도 꽤 비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제 평가는 조금 후한 편이에요. PC에서 드로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써봤는데 방송을 위해 그려왔습니다. 누굽니까 이거? 저요. 기본 메모 앱인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손이 굉장히 매끄럽고 연필 쓰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압력을 줘서 써볼게요. 그러면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번엔 기울여서 이랬을 때는 정말 아날로그 펜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 그리는 손맛이 기대 이상이에요. 시연용을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누굽니까? 기어박스 하경화 기자를 그려봤습니다. 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뭐 기본 내장 앱이 아니고 서드파티 앱이에요. 예. 뭐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컬러를 다 날려서 이렇게 스케치만 남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앱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웹툰 작가들이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뭐 아주 하드한 용도로는 어렵겠지만 뭐 간단하게 뭐 그림 작업을 하는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한 게 이 펜 뭐 기술이 별도로 뭐가 있나요? 네, 펜 끝에 네. 2개의 이제 센서가 있어요. 유리면과 그 2개 센서 위치를 항상 실시간으로 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기울였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누르면 이게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이걸로 이제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거고요. 눕히면 이 면에서 보면은 이쪽 높이와 이쪽 높이가 이렇게 됐을 때보다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기울었다고 보는 거예요. 손이랑 펜이랑 이렇게 같이 그었을 때 펜만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을 별도의 기구로서 이렇게 인지를 해요. 제가 왼손으로 두 손가락을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면 얘가 자가 되고요.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펜이라는 뜻이죠. 애플 펜슬은 정전기식이에요? 정전식이라고는 해요. 정전식이긴 한데 등록된 기기가 아니면 아예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펜 자체에 대해서 아이패드가 직접적으로 페어링을 하고 인식을 해서 그어져야 될 때만 그어지는 것 같아요. 정전식이라고 해도 그 펜이 정해진 펜이 아니면 아예 입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용 PC로서의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생산성 이런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품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랑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오죠. 네. 뭐 어떤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일단 뭐 그래서 OS 자체가 다르죠. 그래요. 네. 뗐다 붙였다 하는 거는 똑같다.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OS가 윈도우가 있고 뭐 iOS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또 있잖아요.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결국에 지금 보면은 새 OS 그리고 새 OS를 올리는 디바이스가 가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산성과 소비성의 접점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일반인들이 이걸 생산성과 만들고 소비하는 거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붙였다 뗐다 하는 형태의 폼팩터들이 딱 좋은 접점이 되는 거죠. 이 기기 자체가 정말 하드하지 않아요. 아이패드 프로가 PC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게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생산성이 뛰어나지만 훌륭한 취미 생활을 위한 생산성을 갖춘 기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꼭 사야 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이런 선택지를 필요로 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걸 잘 긁어주는 접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이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걸 보여줄지 이게 참 스트레스 받겠어요. 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애플 걱정이에요. 그래요? 네. 자, 애플의 걱정은 애플이 뭐 잘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